30번의 내용은 뭐냐면요. 공부를 할 때 학생들이 이제 박사 과정에 이제 공부를 할 때 너무 이론 중심으로 해서 좀 문제가 생겼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나와요. 자, 가볼게요. 어디에서죠? 자, thesis based 하면요, 이론 중심이라고 해갖고 니네 책에 좀 나오는데, 이론 중심이 아니면은 논문 기반에 해서 이렇게 외우세요. 책에 나온 대로 외우자. 논문 기반에. 논문 기반에 그 박사 과정의 프로그램에서, 논문 기반의 박사 프로그램에서 학생들은, 자, 우리가 이거 외울 때 그 전형적으로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대표적으로 보통은 이렇게 usually라고 외워도 됩니다. 보통은 전형적으로 대부분은 spend 보냅니다. 자, spend가 나왔네? 그러면 spend 시간, 돈, 노력 따위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ing. 여기까지 뭐라 그랬지? spend 시간, 돈, 노력, ing. 여기서는 시간과 노력이 나왔네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spend 다음에는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돈이라든지 노력 따위에 나오고 되고 ing 형태로 나오는데, 해석할 때는 이러한 동작을 하느라 시간, 돈, 노력 따위를 뭐한다? 소비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법적으로는 ing가 좀 나와주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목적어 부분이 시간과 돈의 개념이 나오는지를 빠르게 확인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해석은 쉬워져요. 학생들은 보통 전형적으로는 보내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의 시간과 그리고 노력을 연구하는 데에 시간을 보냅니다. 뭐를 연구해? 특별한 주제를 연구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개를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주제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서는요 약간의 비판적인 오조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부터 볼게요. Y라는요 뭐뭐한 동안에 뭐뭐한 반면에 둘 중에 하나죠. 이러한 깊은 다이브는, 자, 다이빙하다라는 표현,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는 어떤 특정한 영역, 즉 특정한 주제에 특정한 영역에, 똑같은 말이고요. 깊은 다이브니까는 여기에 몰입돼서 여기에 시간을 많이 보내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야. 몰입 정도가 되겠지. 특정한 주제에 너무 깊이 다이브하는 다이브는 허락하는데, sorrow, 얘는요 퍼펙트 정도로 해석해주면 된다 그랬죠. 완벽한 탐구를 허락합니다. 그리고 완벽한 이해를 허락하는 반면에, 또는 동시에 또 다른 게 또 나오네. 이것은 또한 result in 초래합니다. result in 우리가 늘 보던 거죠. 뭐뭐를 초래하다. 선생님 왜 빨간색을 했어요? in을 쓸래 from 쓸래라고 하면, in은 result in은 결과가 나오게 되고 from은 원인이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갈게요. 이것은 또한 초래하는데 좁히는 것을 초래합니다. 그 초점을 좁히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초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요걸 이렇게 적으세요. 어떤 관심의 초점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초래하다라고 그러면 해석해주면 되겠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깊이는 굉장히 깊어졌지만 폭은 어떻게 된다? 좁아졌다는 얘기지. 깊이는 굉장히 깊어. 하지만 어떤 관심의 어떤 주제에 대한 깊이는 좋아졌지만 굉장히 폭이 협소해졌다라는 걸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become 깊이 있게 흡수되고 몰입됐기 때문에 그들의 연구에, 그래서 업저보는 우리 많이 보는 단어죠. 어디에 흡수하다라는 표현이고, 지금 ed가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는 흡수되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너무 깊이 흡수되어짐에 따라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도 보낼 겁니다. 또 나왔네요. 또 뭐가 나왔냐면요, spend 나오게 되고 시간, 돈, 노력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거다? ing 나오겠지. ing가 안 나오네.
여기 더 적은 시간, 여기서 뒤에서 찾았네. 여기 ing 나오잖아요. 더 적은 시간을 탐구하는데 보낼 겁니다. 아까 우리는 탐구할 때 익스플로러스를 쓰지 않고 뭘 썼었지? 탐험이라고 단어가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 나왔지? 익스플로레이션, 탐험. 탐험에 더 적은 시간을 씁니다.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야. 너무 한 곳에만 깊이 있게 되면 탐구하는 데는 더 적은 시간을 보내는 거야. 반대적인 상황이죠. 뭐를 하는데? related, 가로 열자, 관련된 거. 그 관련된 영역, 미안하다. 관련된 영역을 탐구하는 데는요. 아니면요, 여기 이거 문법 문제 나오겠네요. acquire이, 습득하는 데도. 그 기술들을, 어디 쪽? 안쪽, 바깥쪽? 바깥쪽. 그들의 즉각적인 공부의 영역이니까 이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그들의 즉각적인 영역은 지금 뭐야? 특정한 영역이지. 그들의 지금 당장 하고 있는 공부의 영역, 즉 특정한 영역, 구체적인 주제의 밖의 기술을 습득하고 관련된 것만 탐구하는, 관련된 이런 영역을 탐구하는 데는 더 적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공 바깥의 영역은 공부하진 않는다는 얘기죠. 폭이 굉장히 좁아졌죠. 협소해졌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싱글러 포커스는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거야. 이렇게 계속 단어를 바꾼 것 뿐입니다. 이러한 단 하나의 초점은 아마도 제한할 건데요. 뭘 제한할 거냐면요. 그 브리스를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이렇게 네모칠게요. 빈칸 추론이죠. 브로스가 무슨 뜻이지? 브리스가 넓이죠. 폭이죠. 그 지식과 기술의 폭을 제한할 겁니다. 이 빈칸 추론 문제로다가 굉장히 좋은 문제네요. 그 기술은 어떤 거? 발달된 기술. 뭐뭐 동안에, 그 프로그램 동안에 발달되는 그 기술이나 지식의 넓이를 제한할 겁니다. 코마 동그라미. 그리고 잠재적으로는요, 방해할 겁니다. 이렇게 되겠지. 힌더는 방해하다니까. 선생님 왜 동사 표시했어요? 콤마 다음에 뭐가 나왔어? ing 구조죠. 분사 구문입니다. 잠재적으로는요, 뭐 할 겁니다? 앞으로는 방해하거나 감출 거예요. 그 학생들의 능력을요. 어떤 능력? 적용하는 능력을요. 어댑트, 어디에 적용하다, 적응하다라는 표현이죠. 디볼스는 다양한이죠. 다양한 직업의 경로를 적응하는 능력을 뭐 할 거고? 방해할 거고. 힌더 방해하다. 그리고 이때 어드레스는요. 어댑트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어댑트 같은 단어가 아니라 어댑트를 지금 묶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댑트를 묶어주고 있어요. 어댑트 or 어드레스. 동사로 어드레스가 쓰였네요. 그럼 얘는 해결하다라는 뜻이죠. 이게 좋은 단어가 은근히 많이 나오네. 인터디스플린이라면요. 인터는 서로라는 표현이고, 디서플린이는요. 요거를 외울 때 얘는 이제 학문이란 표현이거든요. 먼저 그 훈련이란 뜻이 있어서 인터디스플리너리 하면요. 책에서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지만 학제 간에 이렇게 적으세요. 그러니까는 과목과 과목 또는 전공 분야 사이에 어려움들을 해결하는 데에, 그리고 다양한 직업의 경로를 적용하는 그 학생들의 능력을 방해할 겁니다. 왜? 한 군데만 있으니까. 결론 쪽에 이제 단점이 나왔죠. 그러면 여기까지 단점을 구체적으로 결론까지 제시해 줬으니까 5번 문장부터는요. 아마도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여기까지 단점이 나왔으니까. 그렇게 글을 볼 때요. 항상 예측해. 이게 문제점이구나. 그럼 이제 해결책이 나오겠죠? 몇몇 대학교들은요, 유럽에 있는 대학교들은요, have recognized, 인식해 왔습니다. 인정해 왔습니다. recognize라는 단어는요, 쉽고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단어가 쓰임이 쉽다라는 얘기는 쓰임이 많다라는 얘기라서 뜻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인식하다, 인정하다,
그리고 알아보다. 문제를 인식하다. 소유리의 공로를 인정하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을 알아보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뒤에 나온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 여기서는 그 한계죠. 전통적인 논문에 기반을 둔 어떤 박사 과정의 프로그램의 한계를. 그러면 수인아, 전통적인 논문 기반의 박사 과정의 프로그램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는 전통적인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의 한계, 이것의 제한, 이런 제약을 인식했고, 그리고 뭐 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라고 해서 동사를 have 플러스 pp로다가 지금 뭐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묶어주고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임플리먼트 하기 위해서. 임플리먼트는요, 얘가요, 이제 실행하다. MENT로 끝나도 동사기 때문에 따로 외우시고 자주 나올 거예요. 앞으로 계속 많이 볼 겁니다. 고2 정도의 수준에서는 계속 나와요. 좀 더 구조화된 접근법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해결책이 뭐였냐면요. 문제점을 인식했고 지금 이제 접근법인데 구조화된 접근법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구조화된 프로그램들은요. 종종 자주 합칩니다. 컴바인이 뭐뭐를 합치다라는 표현이지 결합시키다라는 표현이지 그러면은 그냥 결합시키다야 A와 B를이야. A와 B를이 되겠지. 그러면요 AND가 나오겠네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한번 적어볼까? combine A and B. A와 B를 결합시키다. 그 코스워크의 연구와 코스워크는요 이제 과정의 연구가 되겠죠. 그 박사 과정의 연구와 이렇게 갈게요. 박사 과정의 연구와 코스워크는 그냥 수업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박사 과정의 그 수업의 연구와 그리고 그 트랜스퍼러블 스킬. 자, 트랜스퍼 밑줄 얘가 옮기다 옮기다 전해주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전이 가능한 기술들을 그러니까는 여기저기 옮겨 다닐 수 있는 그 기술들에 대한 훈련을 결합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본 수업은 본 수업대로 하고 이 수업을 가지고 전이 가능한 그러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제 해결책이 이거였었어요. by 동그라미 치고요. ing 동그라미 치고요. 뭐뭐 함으로써 incorporating 요 단어는요 위에서 얘기했던 combine하고 똑같은 비슷한 단어죠. 자, 한번 적어볼까요? combine이 아까 결합시키다라면 얘는 통합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결국은 비슷한 의미죠. 통합시킴으로써 코스워크와 세미나와 워크샵과 그리고 인턴십을요 합쳐서 뭐로 합쳤어요? 그 커리큘럼으로 합쳐서. 그러니까 코스워크는 그냥 일반적으로 하던 일이었는데 세미나나 워크샵이나 인턴십과 같은 경우는요 트랜스퍼러블한 기술들인데 이런 것들을 커리큘럼을 하나로 합쳐서 그들은 목표로 합니다. 뭐를 목표로 하냐면요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또 프로바이드 나왔죠? 그럼 A with B가 나오겠죠? 학생들에게 뭐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냐면 저 브로드가요 더 넓은이죠. 얘도 넓은입니다. 넓은 기술의 세트들을요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뭐를 목표로 해요? 얘가 1번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뭘 제공했어요? 학생들에게 더 넓은 기술의 세트들을요. 그리고 더 잘 준비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투부정사가 되겠네요. 그들을요 뭐를 준비해? 다양한 직업의 경로를 해줍니다. 뭐를 넘어서? 아카데미아를 넘어서. 아카데미아는요 그냥 여기서는 뭐 학술적인 정도로 보면 되겠죠. 학업 정도로. 그래서 학업을 넘어선 그 전공을 넘어선 직업의 다양한 경로를 준비하도록 해줍니다. 더 잘 준비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래서요. 자, 지금 이거는요, 전체적으로 문제점과 그리고 해결을 제시해주는 서술적인 그 서술 전략을 가지고 있네요. 그럼 제목을 한번 적어볼게요. 제목은요, 이렇게 적자.
논문 중심의 박사 과정의 한계를 극복해서 뭐냐면 이걸 어떻게 했었지? 구조화된 접근법. 구조화된 접근법이 뭐냐? 도대체 뭐냐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코스워크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인턴십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뭐로 만들어 보는 거야? 하나의 커리큘럼으로 만들어서 커리큘럼으로 만들어. 그래서 다양한 진로의 적용, 대충 이렇게 적자. 요 정도만 해도 뭐 문제 푸는 데는 큰 이상이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글은 문제 해결 방법 제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로 보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개. 만약에 이게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좀 낸다라고 하면 요 4번 문장이 그 끼워넣기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해결책이 5, 6, 7번은 해결책이 나오는 거고 1번, 2번, 3번, 4번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어? 단점에 대해서 한계를 얘기해주고 있죠. 제시해주고 있으니까는 이 부분이 딱 빠지게 되면은 이쪽은 뭐가 되는 거고 한계가 되는 거고 이쪽부터는 해결책이 되는 거니까 딱 나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딱 이렇게 나오기 딱 좋은 문제예요. 알겠죠? 자, 넘어가세요. 31번도 한번 선생님. 자, 31번 볼게요. 이거 공포인데 연구는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냐면 연구 결과가 바로 나오네요. 약 3살 때쯤에 아이들은 이해해요. 3살 때쯤 되면은 아이들이 뭐를 이해하냐면 그 상상의 물체들이 니네들이 상상하고 있는 그 물체나 오브젝트, 사물들은 do not come to life인데 come to life만 좀 외우자. come to life 얘가 무슨 뜻이냐면은 영어로 적을게요. 선생님은 유식하니까 become real. 진짜가 되다. 진짜다. 존재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실제가 되다. become real. 뭐 이거죠. 그래서 실제가 되지 않아. 그러니까 상상의 물체가 실제가 되지 않아.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몬스터 괴물이 나오거든요. 괴물. 이것은 특별히 분명합니다. 자, 요거는 꼭 외우세요. with respect to 하면요. 뭐뭐의 관점에서 라는 표현입니다. 뭐뭐의 관점에서. with respect to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에 관해서. 그럼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단어가요. regarding 해서요. ing가 붙으면 전치사가 되고요. 아니면 좀 비슷하게 쓰이는 게 우리가 많이 보는 게 when it comes to예요. 뭐뭐의 관점에서 뭐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의 사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얘는 about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respect to, when it comes to 관점에서는 이것은 분명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물에서도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우리가 예시를 볼 수 있어요. 즉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아이들은 알고 있어. 뭐를 알고 있냐면 비록 그들이 상상해. 뭐를 상상해? 연필을 상상해. 빈 박스에 있는 연필을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는 있어. 이거야.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가 늘 보던 뭡니까? 접속사죠. 비록 뭐뭐일지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although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를 굳이 외울 것도 아닌 게 심지어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느낌인 거야. 좀 더 약간 그 강조가 된 거라고 보면 돼. 그들이 박스 안에 비어있는 박스 안에 연필을 상상하기는 했을지라도 그 박스가 어떻게 될 겁니다?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때 remain은요 따로 외우자. 뒤에 remain, stay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많이 하던 거죠. keep, stay, remain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게 되면 이 단어를 이렇게 외우시라고 했어요. 뭐뭐인 상태를 유지하다.
그래서 empty가 비어있는이니까 비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겁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해석하면 형용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랬죠.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예의상 대문 쳐주고, 하지만 그 감정은 can 뭐뭐 할 수나 때때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disrupt가요 여기서 이제 방해하다 정도 또는 교란하다 두 가지를 다 외우세요. disrupt는요 방해하다 또는 뭐뭐를 교란시키다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외우는 거고요.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요 pestation. 그럼 얘가 교란, 방해 이런 표현입니다. 교란, 방해. 아 잠깐만, 딴 거 적었다. manifestation이 아니라 방해하다. 자 볼게요. 이러한 이해를 뭐 할 겁니다? 방해하고 교란시킬 겁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것의 표현을 방해할 겁니다. 뭐가 들어가면? 감정이 들어가면. 그래서 책에서 니네 문제가요 이모션이 들어갔어요. 이모션이 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이 요거를 적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디스터브를 적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디스터브. 얘가 이제 방해하다, 교란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disrupt, disturb, tr 다 똑같은 단어죠. 자, 일단 하게 감정이 때때로 이러한 이해나 적어도 이러한 표현들을 교란시키고 방해할 거라는 얘기는 지금 아이들의 사고를 지금 방해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볼게요. that is가 나왔죠? 요것도 네모칠게요. 즉 다시 말해서라는 in other words랑 똑같은 단어라 그랬죠? 영어로만 적을게. 다시 말해서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아이가 알고 있을지라도 몬스터는요 진짜가 아니야, 난 리얼이야, 가짜야 라고 알고 있을지라도 그 몬스터의 생각은 어디에서? 침대 아래에 몬스터가 있다라는 그 생각이 아마도 충분할 겁니다. 뭐뭐 할 정도로 이거죠. enough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그냥 예전처럼 충분히 뭐뭐해서 그래서 결과를 해석하지 말고 끊어놓고 해석하라 그랬지. enough to는요 충분할 거예요. 뭐뭐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이 거절하게 만들 정도로 충분할 겁니다. go into 들어가는 거야. 그의 방에 밤에 그의 방에 들어가는 것을 거절할 정도로 거절하게 만들 정도로 충분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몬스터가 있어 없어. 근데 침대 밑에 있는 괴물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밤에 혼자 방에 들어가는 것을 뭐 하는 거야? 무서워하는 거지. 됐지? 그 무서움이 지금 감정이야. 교란시킨 거야. 진짜로 참으로 연구는 보여줍니다. 이거 봐봐. 지금 예시까지 설명해줬고 즉 다시 말해서만 했고 아직도 그 말을 못 믿어? 알았어. 연구가 보여줍니다라고 하면은 연구 결과가 나오고 그 연구 결과는 주제문이라 그랬지? 그래. 아이들은 have 가지고 있는데요. 더 많은 어려움. 잠깐만. 아까 스펜드랑 비슷한 거야. have 시간, 돈, 노력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ing 이게 아니라 얘는요 뭐냐면 have 다음에 difficulty. 우리가 많이 보던 건 difficulty 가지고 있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요거 하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요거 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선생님 저는요 이거를요 hard time, difficulty, problem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difficult time은 본 적이 없어요. 야 비슷한 거잖아. 그래서 해석할 때는요 요거 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지다 또는 문제를 가지다, 힘든 시간을 가지다. 의미는 똑같아요. 어려운 시간을 가지는 거야. 그래서 연구는 보여주는데 아이들은 가지는데요. 좀 더 어려운 시간을 가집니다. 뭐뭐 하는 데에 이렇게 되겠지. 보여주는 데에 그들의 이해를 그 causal relation. 자, causal relation 하면은 얘가 인과 관계가 되겠지. 인과 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데 조금은 어려운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뭐뭐 사이에서 그 상상과 현실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데는 좀 더 어려운 시간을 가져요. 언제? 그들이 요청받았을 때. 프리텐드는요, 뭐뭐 인체하다라는 표현이죠. 이렇게만 적을게. 이거 하도록 요청받았어. 뭐뭐 인체하다. 아니면 상상하도록 요구받았어. 무서운 것들을 like monster. 몬스터와 같은 무서운 존재를 상상하고 무서운 존재 인체하라고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상상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서의 인과관계를 이해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려운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는 이해는 보여준다. 내가 이해했어. 그걸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서운 상황과 그리고 실제 상황을 교란이 돼서 그거를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라고 보여주는 게 어려웠다는 얘기거든요. 이 연구 결과가 조금 더 애매하게 얘기했네. 한 연구에서는요, 프리스쿨이니까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취학이라고 하죠. 미취학.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은요, 보여졌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뭐가 보여줬냐면요, 엠프티 박스가 보여줬고요. 제시됐고, 그리고 질문 받았어요. 상상하도록 질문했어. 몬스터가 안쪽에 있다라고. 야, 몬스터가 안에 있어. 빈 박스를 주고. 3살은 지났고, 아직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한테, 야, 여기 박스에 괴물이 들어있어? 라고 지금 한 거야. 상상해봐. 한번 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동의했습니다. 그 박스가 뭐 했다고? 비어있다. 볼게. 하지만 그들이 남겨졌을 때, 혼자 남겨졌어. 그 박스와 함께 남겨졌을 때 그들은 익스히비트 보여줬습니다. 자, 요 단어가요, 어디서 연결되냐면 이거야. 그들의 보여주는데 어려운 시간을 거쳤다는 얘기면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고, 보여줬는데 뭘 보여줬어? 공포를 보여줬고요. 이것에 대한 회피를 보여줬습니다. 교란됐으니까. 없는 거 아는데. 자, 그러니까 요 정도 아이들의 상황은 분명히 없는 건 알고 있지만 혼자 남겨졌을 때는 뭐가 있으니까? 공포가 됐으니까 없다는 걸 이해하는 것과 안 무서운 걸 표현하는 거, 그 무서운 거, 감정 사이에서의 교란이 생긴 거지. 무섭잖아. 없는 거 알면서도 무섭잖아요. 알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요, 단어 정도만 조금 한번 볼게요. 지금 니네들이 어보이드는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이게 회피인 건 알고 있죠? 같은 표현으로다가 이게 있어요. 이베이전. 얘가 회피란 표현입니다. 인베이전. 얘는 무슨 뜻이야? 침입이죠.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얘는요, 이베이전. 바깥으로 나가죠. 그럼 회피, 도망이라는 단어고요. 자, 익스비트 전시하다, 보여주다 해서 위에서 얘기했던 디스플레이랑 연결이 되는 것 좀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우리가 많이 보는 단어는 이 단어 보나도요. 이 단어 어디 갔었지 아까? 어디 갔었나? 그 무서운 스케어리 어디 있었지? 스케어리 여기 있었죠. 우리가 많이 보는 건 뭐냐? 프라이튼이었었죠. 프라이튼드 하면요, 무서움 이런 표현이었고요. 자, 인과관계가 이렇게도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더 많이 보는 건요, cause and effect. 이것도 우리가 많이 봤었어요. 우리 이제 그 겨울방학 때 했던 것 중에서 cause and effect에서 인과관계 이런 단어가 보여줬었고요. 자, show 연구가 보여줍니다. 연구는 indicate 지시합니다. indicate 이렇게 썼어. indicate 지시합니다. 가리킵니다. 연구는 demonstrate 설명합니다. 입증했습니다. demonstrate 요거까지 설명하다, 입증하다, 보여주다 같이 나올 수 있고요. 됐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만 좀 보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제목만 한번 주제만 한번 적고 가볼게요. 주제. 자, 어린아이는 3살 이상 이렇게 하자. 3살 이상의 어린아이는 상상과 비현실 구분 가능. 근데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이모션이, 아까 이제 그 빈칸트론으로 나왔던 그 이모션이 그 이해를 아니면은 표현을 교란, 방해 한다. 없는 거 알면서도 무서워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가볼게요. 아마도 가장 잘 알려진 발전은 어떤 발전? 이머지 하기 위해서일까? 이미지 하기 위해서? 발생한 발전은 어디로부터? 여기는 자유, 리버레이션, 자유, 그리고 해방. 이렇게 하자. 리버레이션은 자유, 해방. 그리고 팽창. 그러니까 어센틱하게 되면요, 어센틱하게 얘가 우리가 외울 때 신미 이렇게 외우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아름다움, 미라고 해석하면 돼요. 아름다움의 팽창과 그리고 아름다움의 자유, 해방으로부터 나타난 가장 잘 알려진 아름다운 경험에 대한 발전은 얘가 주어로 맞다. 주어는 얘가 여기일 줄 알았더니 아름다운 경험의 팽창과 아름다운 경험의 자유 해방으로부터 발생한 가장 잘 알려진 발전은 바로 일상생활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는 일상의 경험일 거야 라고 이 사람이 그냥 얘기한 거예요. 한번 가볼게. 비록 there is, 거기에는 있습니다.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존재문이라서 있다 없다라고 해석해 주지만 주어는 뒤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요거죠.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은 전성기라고 보통은 해석은 하는데 여기서는요 그냥 활발히 꽃피고 있었다 이렇게 되겠는데 사실은 이제 주어죠. 거기는 전성기가 있었어요. 그 어떤 예술 작품의 전성기가 있었었어. 일상생활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술 작품의 전성기가 있기는 했었더라. 지금 현재 있기는 하더라도 그 미적인 그래피티케이션이니까는 만족이라고 할까요? 만족에 대한 그 가능성은요. 일상의 그 물체와 그리고 사건들로 안에 있는 그런 미적인 만족도의 가능성은요. 오랜 시간 동안 인지되어 왔습니다. 비록 디그레이드 되어졌더라도 그리고 디스미스 무시되어졌더라도 만연한 도처에 퍼져있는 만연한 도처에 퍼져있는 철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무시되고 디그레이드 평가되어졌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만연한 주류의 철학적인 이론에 의해서 일상생활의 아름다움 자체는요 조금 약간 무시가 된 거는 사실인가 봐. 그래도 여긴 데어리지가 지금 현재니까는 이러한 어떤 예술작품의 전성기가 지금인데 무시됐더라도 그래도 이러한 미적인 만족도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해서 일상생활에 거서 찾을 수 있다라는 뭐가 있었던 거야. 가능성은 존재해 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서 뭐냐면은 주류 철학 이론이 일상적인 아름다움을 좀 무시했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일상적인 것들에서 아름다움이 있다 이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얘기했냐? 널리 인정받고 있고 귀중해지고 가치 있는 시에 의해서도 있고 특별히 어떤 로맨틱 시인들이니까 얘는 낭만주의라고 하자. 낭만주의 시들 그리고 이 사람들 어디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 전통에 있는 사람들. 자, 아시아 전통에 있는 그 시인들과, 이거 시인들이라고 할게요. 낭만주의 시인들, 특별히 이런 시인들에 의해서 가치 있게 여겨져서, 널리 가치 있게 여겨져서 여기 나왔네.
더 플러스 형용사예요. 얘는요. 요거 조심해야지. 더 플러스 형용사는 선생님이 뭐랬어? 뭐뭐한 것들 또는 뭐뭐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지. 여기서는 아름다운 것들, 미적인 것들이라고 하자. 일상생활에서 또는 일상 상황에서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has been 인식되어져 왔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소설가들에 의해서도 뭐였습니다? 인정받아 왔습니다. 또한이니까 역시 정도로 해석해주자. 또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시에서 일상의 것들에 대한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얘기는 하긴 했는데 그게 뭐 소설가들에게서도 뭐했다?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더 플러스 형용사는 뭐뭐한 것들, 뭐뭐한 사람들이라면서요. 근데 이게 좀 추상적인 것들이면 이렇게 단수를 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틀린 게 아니라요. 알겠지? 자, 여기 3번을 잘 해석해보자. 다시. 시인들에 의해서 가치 있게 여겨져서 뭐가? 그 예술적인 것들, 미적인 것들, 일상생활, 일상 상황에서의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얘네들도 여겨지는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소설가에 의해서도 인식되어지고 인정받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시에서도 소설에서도 일상의 것들에 대한 탐구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일상의 것들, 예를 들면 컵에서, 예를 들면 지우개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할 수는 없어. 철학적인 질문에서는. 하지만 시인들, 낭만주의 시인들이나 뭐 이런 것들 볼게요. 이것은 아마도 가장 편리할 거야. 하지만 가장 편리할 거야. 하지만 이렇게 났다. 하지만 얘는 하지만이에요. 하지만 혼자 쓰였죠. 하지만 벗의 느낌입니다. however예요. 하지만 이것은 가장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locate 하는 것은 it is 형용사 그리고 투부정사. 그래서 it은 가짜 주어 그리고 to 이하가 진짜 주어가 되겠죠. 이것에 contemporary 동시대의 현대예라고 하자. 현대, 여기서 현대가 낫겠다. 현대의 그 지적인 기원들을요. 현대 지적인 기원들을 찾는 것은 가장 편리할 수도 있어요. 어디에서 찾는 것은? 존 듀이라는 사람의 아트, 예술, experience, 경험으로서의 예술, 여기에서 그 현대의 지적 기원을 찾는 것이 가장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뭐냐면 듀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준이 되고서 여기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왜 나오고 이 경험이 왜 나오냐고요? 잘 보세요. 지금 이거 똑같은 거 또 아까처럼 또 이어줄게요. 이해 못하는 거 있으면 좀 이어지면 좋아요. 미적인 경험의 팽창과 자유를요, 일상생활의 미적이라고 했죠. 됐죠? 그러면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의 아름다움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여기에서 또 뭐라면요, 일상의 밑에 대한 작품의 전성기가 지금 있어. 똑같은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인식되어졌습니다. 일상의 상황이 인식되어졌습니다. 또 일상이죠. 여기서 뭐야? 그 일상은 뭐야? 경험으로서의 예술이란 얘기는 경험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이란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죠. 결국은 단어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할 때는요, 이렇게 자꾸 단어들 다르게 얘기한 것들을 좀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 수정이 알겠죠? 자, 가볼게요. 그 책에서 듀이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예술의 분리는 누구로부터의 분리? 삶으로부터의 예술의 분리에 반대해서 주장했습니다. by 뭐뭐함으로써? basing, 기초함으로써. 근거로 했어요. authentic, 얘가 뭐였죠? 미적인 경험을 base on이죠? 어디에 뒀어요? 그 생물학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상황 조건, 인간의 상황이나 그 문화적인 조건에 그 미적인 경험들을 둠으로써 그 삶으로부터 일상생활로부터의 예술을 분리시키는 것에 반대해서 주장했습니다. 그 책에서는요.
오케이. 반대했다. 이렇게 나오죠. 조건의 토대에서 반대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로케이트 찾았습니다. 미를 찾았어요. 아름다운 것들을 찾았습니다. 낫 어디가 아니라 내면화된 깨달음이 아니라 어떤 센세이션, 감정의 깨달음에서 찾은 게 아니고 나대의 법비 구문이 되겠죠. 여기에서 찾았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감정과 감각의 내면화된 깨달음에서 찾은 게 아니고 어디에서 찾았어요? 완벽한 인터페넌트레이션에서 찾았습니다. 페넌트레이션이요, 통과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통과? 그래서요, 여기서는 서로 통과니까는 상호 침투. 상호 침투라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요, 서로 스며들다죠. 자아와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상호니까요. 그 세상의 상호적인 완벽한 침투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호 침투라고 했지만 서로 연관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사물과 사건의 세상과 그리고 그 자아의 상호 침투에서 얘를 찾았습니다가 되겠죠. 미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름다움은 결국 어떤 내면이죠. 내면의 또는 마음속 느낌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고 완벽한 상호 침투란 얘기는 사물과 또는 상황과 사건, 사물, 상황, 사건과 그리고 자아와의 뭐다? 관계다. 관련?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상호 연관이라고 그냥 할까? 관계다. 그러니까는 관계적 사건이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에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거는 사물이 나에게 주는 느낌과 내가 사물에 주는 어떤 관계가 있었을 때 그 아름다움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철학적인 느낌으로 마음속으로 느껴지는 것만이 마음에서 찾은 게 아니란 얘기야. 아름다움들을요. 그러니까 내가 사물과 상황과 사건과 자와의 관계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냥 관계적 사건, 즉 이거를 경험이라고 하자. 위에서 이제 일상생활의 경험이라 했으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고 경험한 걸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찾아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더 나아가서 듀이라는 사람은요, 메인테인, 유지했습니다. 여기서는 주장하다라고 할게요. 주장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is the 뭡니다? clarified, 더 분명해지고 그리고 강화되어진 발달인 겁니다. 그 특징이 발달인 겁니다.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 특징은 뭐냐면 속해 있는 거야. 모든 보통의 완벽한 경험에 속해 있는 그 특징들의 분명하게 되어지고 강렬하게 되어진 발달인 겁니다. 속해 있는 그 특징들이 강화되어지는 발달, 분명해지는 발달인 겁니다. 라고 얘기한 거는 경험을 통해서 그 특징이 좀 더 강렬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이거를요, 완벽한 경험은 이렇게 하자. 미적 경험이라고 적자. 미적 경험.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고등학교 3학년 때도 계속 나와서 다시 일상적 사건과 사물에서도 미적 만족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이제까지 늘 존재해 온 거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주류 철학의 이론에서는요 무시되거나 격하되는 것도 있었었거든. 하지만 또 보면은 소설가나 시인들에서는요 그걸 또 인정하긴 했었었어. 왜? 일상적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라는 것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좀 근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듀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걸 갖고 보면 미적 일상적인 경험이 내면의 감각이 아니라 자아와 사물 간의 서로 침투, 즉 스며들면서 이제 미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인식은 내가 경험해지면서 더 분명해지고 경험해지면서 그 미적인 그 특성이 아름다움이 원래 존재했던 게 점점 더 잘 드러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원래 있었던 건데. 알겠죠?
철학자들은 이런 거에는 아름다움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주의하는 사람과 시인들은요 이런 데서 아름다움이 존재해왔고 내가 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하다 보니까 아름다움이 점점 부각된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자,